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보내주시는 글이 있죠. 세상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담은 글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최신 칼럼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그 암호 같은 언어들, 자곤, 의 진짜 의미를 해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오랜 경험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냥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불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언어가 어떻게 권력이 되고 또 어떻게 진실을 가리는 연막이 되는지 그 이야기죠. 소통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그게 흔들릴 때 어떤 균열이 생기는지 다보스라는 무대를 통해 들여다보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칼럼을 쓴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다보스에 도착하자마자 겪었다는 일부터 따라가 보죠. 와, 정말 시작부터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죠?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직업이 C-레벨 포지셔닝 컨설턴트래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하, 바로 그거죠. 풀어보면 최고 경영진의 이미지나 위상을 컨설팅해주는 사람? 이 정도일 텐데 아, 굳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내가 모르는 뭔가 전문적인 게 있나 보다 하고 괜히 주눅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네, 맞아요. 또 다른 사람은 CEO들의 고충점,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를 파악해보라고 했다죠. 그냥 CEO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라고 하면 될 것을요. 고충점이라니 무슨 혈제리 이름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 시작부터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느낌이에요. 칼럼을 보니까 현장 분위기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업들이 뚜렷한 목표를 말하는 대신 우리의 북극성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화 단계에 있다고 하고요. 그런 용어들이 주는 뉘앙스가 아주 교묘하거든요. 북극성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숭고하고 거대한 비전을 좇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멋있게 들리죠. 근데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데 방향은 대충 저쪽이야 이 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화 단계라는 말은 더하죠. 그건 어떤가요? 이건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는 그냥 말만 하는 상태를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단어거든요. 아하. 일상적인 티련들도 그냥 두질 않더라고요. 짧은 미팅은 짧은 고위급 대화가 되고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일어나야 하면 하드스탑이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냥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정말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거죠. 그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은 내부자가 되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는 사람은 외부자가 되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언어적 신분증 같은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여기서 칼럼이 정말 날카로운 예시를 하나 딱 짚어내요. 바로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오픈 AI 이야기인데요. 그 북극성 이야기. 네. 오픈 AI가 자신들의 북극성은 바로 인류를 위한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다니 정말 멋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구원자처럼 들리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오픈 AI가 뒤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자신들의 챗봇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내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창한 북극성을 하늘에 띄워놓고 땅에서는 조용히 광고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청취자분들이 수십 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봐오셨던 그 이상과 현질의 간극, 그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 전문 용어의 가장 교활한 사용법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저는 이걸 대의명분이라는 연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연막이요? 네. 인류를 위한 AGI라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숭고한 목표를 북극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서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서 일어나는 광고 도입 같은 아주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활동들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지는 효과가 생겨요. 아, 그렇겠네요. 만약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챗봇으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같은 명성을 얻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화려한 언어는 이처럼 때로 기업의 진짜 속내를 감추는 가장 효과적인 위장술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이게 그냥 몇몇 기업들이나 다보스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일종의 그들만의 언어 유희일까요? 칼럼을 보면 절대 아닌 것 같던데요. 맞아요. 호주의 한 코미디언 그룹이 바로 이런 기업들의 언어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풍자하는 쇼를 하는데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례를 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 코미디 쇼가 인기 있는 건 그게 수많은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겪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히 웃긴 걸 넘어서 기업 문화 전반에 퍼진 심각한 소통 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이런 자고남용이 두 가지 아주 큰 문제를 낳는데요. 첫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토론을 막는다는 점이에요. 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누군가 우리는 이번 쿼터에 OKR을 기반으로 KPI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페인 포인트들을 애자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쳐요. 저 단어들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일단 입을 닫게 돼요. 아, 뭔가 이해를 제기하고 싶어도 내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모두가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비판해야 할 자리에서 어려운 용어를 쓰는 몇몇 사람만 대화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하게 들려요. 칼럼에서 지적한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이에요. 그건 좀 너무 나간 해석 아닐까요? 그냥 다들 쓰는 유행어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봐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악의를 갖고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A팀장이 우리는 3분기까지 신제품 A를 시장에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B팀장이 현재 신제품 A는 아이디어화 단계에 있으며 시장의 고충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극성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둘 중 누가 더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A팀장이죠. 3분기까지 출시 못하면 바로 책임 추궁을 당할 테니까요. 그렇죠. B팀장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였을 뿐 실행을 약속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 이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언어 대신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실패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효과가 생겨요. 의도했든 안 했든 이런 언어 습관은 조직 전체를 책임감 없는 문화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물론 칼럼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려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의도와 정도의 문제예요. 블록체인이나 머신러닝 같은 단어는 그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용어죠.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북극성이나 아이디어화 단계 같은 단어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에요. 새로운 용어가 소통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쓰이는가?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감추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쓰이는가? 그 차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의 본질은 결국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자곤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칼럼의 후반부는 바로 이 해법에 집중하는데 특히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주목하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 저도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용어들 앞에서 시니어들이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요. 보통은 새로운 유행어나 기술 용어를 모르면 내가 시대에 뒤처졌나 하고 불안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글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무기요? 네. 온갖 경영 유행어들이 나타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걸 수십 년간 지켜본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죠.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새 옷이 멋지다고 칭찬할 때 그런데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 시니어의 연륜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어쩌면 젊은 직원들은 내가 모르는 최신 경영 용어인가 보다 하고 주눅 들어서 못 물어볼 질문을 오히려 나는 평생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시니어의 힘일 수도 있겠군요. 정확해요.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않고 내용물의 본질, 그 알맹이를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게 바로 오랜 경험이 주는 지혜죠.
그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늘어놓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칼럼이 제시하는 방법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아, 근본적인 질문. 맞습니다. 북극성, 아이디어화, 고충점 같은 거창한 단어 앞에서 전혀 꿀릴 필요 없이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그 자곤을 쓰는 젊은 팀장 역할을 해볼게요. 저희 팀의 새로운 북극성은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며 현재는 아이디어화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럴 때 경험 많은 리더로서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방향이네요. 그럼 우리가 그걸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고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까요? 혹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뭘까요? 와, 듣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북극성이니 시너지니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에서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단순한 질문들은 논의를 추상적인 단계에서 그래서 뭘 할 건데 라는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로 단번에 끌어내리는 엄청난 힘을 가져요. 모두가 북극성이라는 단어에 취해 있을 때 그래서 그 별까지 가는 지도랑 나침반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죠.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모두가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칼럼의 최종 메시지는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고 지혜라는 거네요. 그리고 바로 시니어들이 그 복잡하고 현란한 용어들이 만들어내는 안개를 걷어내고 조직이 가야 할 길의 본질을 딱 잡아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다보스 포럼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드러난 기업 전문 용어 남용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언어가 오히려 어떻게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본질을 흐리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핵심은 결국 언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모호한 개념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현란한 수사 대신 명확한 가치 창출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시니어 세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는 화려한 포장지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요? 이런 간단하고도 힘 있는 질문을 던질 용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조직의 방향을 바로잡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 얘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는 단순히 의도치 않게 생긴 소통의 장벽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회의나 발표 자리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들으셨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지, 그 이면의 숨은 그림에 대해 한 번쯤 자곤 탐정이 되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훈련이 될 겁니다.